전 이 대목이 재밌었던 게 엄마 아빠의 심리, 그리고 남편이 부인 앞에서는 막 당신 하는 대로 해 하고 막 다 받아주고 나서 딸이 그렇게 정당한 반론을 펴니까 엄마 편을 못 들어주고 창밖만 보고, 엄마는 곤란해하면서 아빠가 결정한 건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러다가 막 나중에 얼굴을 숨기고 부끄러우니까 딸은 거기서 엄마 아빠에게 올바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로스토프 백작 부부가 그만큼 선량한 사람들인 거죠. 이 장면이 저는 부모 자식 혹은 부부, 엄마와 딸, 가족과 사회, 많은 것들이 중층적으로 겹쳐져서 지금도 여전히 보편적인 어떤 심리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북클럽 비바, 오늘은 전쟁과 평화 3권입니다. 전쟁과 평화 3권의 특징은 짧은 기간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812년 전쟁이 이 배경이거든요. 6월에 나폴레옹이 자 러시아로 진격해라 한 공격을 명령한 다음 9월까지 4개월이 좀 못 되는 시간이 이 3권 안에 자세히 펼쳐져 있습니다. 1부는 나폴레옹이 자 진격,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러시아는 군대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나중에는 알렉산드르 황제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직접 민병대를 모집할 만큼 이제 군대 수가 부족했어요. 거기에 나타샤의 막내 동생 민병대에 지원을 하죠. 2부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되니까 나폴레옹이 파죽지세로 몰고 오죠. 스몰렌스크 함락하고 모스크바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군인은 하지 않고 전쟁이란 무엇인지, 보로지노에서 진짜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보러 가야겠다. 그리고 보로지노로 그냥 가요. 군인들은 황당하죠. 이 사람 뭐야 막 이러는데, 피에르는 나름 소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서 거둘 수 있는 일은 거두면서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막 기록을 해요. 그래서 보로지노에 가서 피에르가 안드레이를 만나요. 안드레이가 전쟁과 평화를 통틀어서 가장 냉담하게 피에르를 대할 거예요. 모스크바의 추억이 안드레이한테는 전혀 반갑거나 떠올리고 싶지 않은 추억이잖아요. 나타샤랑 그렇게 결별하게 된 거. 그거를 가운데서 피에르가 속속히 다 알고 중재 역할도 해보려고 했던 그 피에르가 다 잊고자 전쟁터에 와 있는데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군인도 아니고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냉담하게 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어쨌든 계속 소신껏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을 하는데, 이 스몰렌스크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가도에 안드레이 공작의 영지. 근데 거기서 니콜라이 공작은 여기서 돌아가셔요. 2부에서 돌아가시고, 마리아가 혼자서 영지를 관리하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나폴레옹 군대는 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나 모스크바로 피난 가야겠다 하고 농노들에게 곡간문을 열어서 곡식을 다 나눠줘요. 근데 농노들이 그럼 감사하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피에르의 특징이, 본인들은 굉장히 선의로 무언가를 하는데 농노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마리아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는데 농노들은 이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는 건가? 그래서 마리아 영예가 피난을 못 가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고 간다고. 그래서 마리아가 여기서 곤경에 처해 있는데 인근 부대에 있던 니콜라이가 거기 이렇게 민간인 마을 다니다가 곤란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마리아를 도와주죠. 그 지역 농노들을 불러갖고 문제되는 사람들을 혼쭐 내면서 마리아를 도와주고, 마리아가 무사히 모스크바로 피난갈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마리아와 니콜라이의 첫 만남이 이제 나옵니다. 항상 로스토프 가문 사람들이 등장하면 이야기가 풋풋해져요. 그게 전쟁 이야기든 무슨 이야기든 나타샤와 니콜라이가 등장하면 이야기가 생기발랄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농노들,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이 나오면 또 활기찬 장면들이 나오죠. 2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3부는 어떻게 되냐면, 쿠투조프는 2부에서 보로지노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퇴각을 명령해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전쟁이 맞붙어서 피해를 입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수가 너무 열세고 우리가 지니까 퇴각을 하면 나폴레옹 더 들어오고, 퇴각을 하면 더 들어오고 하면서 러시아 내륙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깊숙이 들어왔는데 그게 결국 나폴레옹에게는 페인이 됐죠. 그게 깊숙이 들어왔는데 쿠투조프도 안 싸우고 퇴각을 하고,
모스크바도 전부 소개령이죠. 다 피난 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 퇴각하고 피난 간 사이에서 굉장히 기쁘게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나폴레옹은 막 감회에 젖어서 야, 모스크바에 우리가 왔다 이러는데 막상 모스크바에 와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대목도 참 좋은데 모스크바의 3부는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에서 퇴각을 하는 사람들이 소개하는 대목과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3부가 아주 명장면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거는 모스크바에서 퇴각을 명했을 때 부상병들이 다 모스크바로 왔잖아요. 장교들도 많았는데 이 부상병 장교들이 여기저기 집들에 들어가서 각자 막 마차나 이런 데 누워가지고 막 신음하고 있는데 소개령이 내리니까 귀족집 안에서 퇴각을 할 때 피난을 갈 때 마차에다 뭘 실어야 되잖아요. 양탄자, 고급 도자기 이런 거 실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같이 일했던 하인들 뭐 다 타고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서 값진 물건들도 실어야 되고 피난 가서 쓸 물건들을 실어야 되는데 병사들을 태워야 되나? 그 장교들을 태워야 되나? 부상병들을 태운 만큼 우리 집 살림은 못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스토프 가문에서 그런 신랑이가 있는데 나타샤가 단호하게 이 짐들은 내려놓고 정말 비싼 것만 싣고 요거는 빼고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짐을 실으면서 그 부상 장교들을 태우고 가자고 결정을 내리는데 이게 이제 아나또라고 그런 사건이 있고 1부에서 굉장히 2부, 1부, 2부 이 앞부분에서 나타샤가 굉장히 처연하게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다 아는 것 같고 실제로 자살 기도도 해서 몸도 굉장히 허약해지고 이러면서 그 생기발랄했던 나타샤가 정말 이렇게 아주 성숙한 또 한편으로는 아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다가 이제 3부에서 어른스럽게 판단하면서 사실상 리더 역할을 합니다. 로스토프 가문에. 그 대목이 참 감동적이에요. 재밌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서 장교들을 데리고 간다. 로스토프 가문의 마차에서 물건은 내려라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해서 부상병들을 태우고 가는데 거기에 안드레이가 그 전날 밤 다른 집들 다 피난 가고 이 로스토프 가문만 늦게까지 피난을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부상당한 안드레이를 실은 마차가 나타샤네 집인지 모르죠. 그 종졸은. 그래서 그 로스토프 가문의 뜰에 와 있는데 모두 피난을 갈 때 안드레이의 마차도 같이 피난을 가요. 그거를 소냐하고 그 집의 하인은 알았지만 나타샤는 몰랐죠. 그 다음날 피난을 가다가 이제 그 마차에 안드레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피난 가는 동안 또 피난 가서 지극정성 간호를 하죠. 안드레이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나타샤에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 순간에 사실은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었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나타샤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나타샤의 등장이 비슷하게 맞물리면서 두 사람이 화해를 합니다. 이 대목도 참 좋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피에르는 다 떠난 모스크바에 남아요. 피에르는 생각을 하죠.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이 전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다가 나폴레옹만 죽으면 되는데 좋아, 내가 그럼 나폴레옹 암살을 해야겠다고 단도를 품고 모스크바에서 나폴레옹을 만나면 암살을 해야지 하다가 뒤에서 뭐 공경에 처한 젊은 여성을 도와주고 또 중간에 죽을 뻔하는 프랑스 장교도 도와주고 막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방화범으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듀봅스키 성루의 대저택으로 끌려갔을 때 피에르는 엄격한 감시 아래 따로 격리되었다. 붙잡았더니 단도도 있고 막 이래서 이제 피에르는 격리되고 영창에 끌려가고 마리아, 안드레이, 나타샤 다 모스크바에서 피난을 나가고 니콜라이 전부 전쟁터에 있고 이러면서 3부가 끝납니다. 9월에 끝나요. 근데 이제부터가 흥미진진하죠. 왜냐면 나폴레옹이 결국 퇴각하잖아요. 10월에. 근데 이 대목을 보면은 저도 이제 나폴레옹 전쟁에 대해서 나폴레옹 전쟁이 아니지 사실은 프러 전쟁, 러프 전쟁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저는 이거를 읽었는데도 왜 그렇게 착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 군대가 모스크바로 들어왔는데
추위를 못 이겨서 퇴각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추운데 어떻게 퇴각을 해요? 그 정도 추위가 아니잖아요. 모스크바는 그 시절에 뭐 지금은 온난화 현상이 있대지만 나폴레옹 군대가 6월, 7월, 8월 진격해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왔는데 모스크바에서 대방화가 일어나요. 그게 프랑스군이 일으켰다는 증거가 없어요. 모스크바가 목조 건물이 많았는데 확 타버린 거예요, 전부. 그래서 여기 3부에서도 나타샤랑 피난 갔던 사람들이 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하면서 모스크바가 불타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막 슬퍼하는 장면이 나와요.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방화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원인은 모르지만 그 3부에서 보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 노동자, 우리는 개야? 우린 여기서 죽으라는 거야? 하고 막 화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소개령이 내려져서 떠났는데 본인들은 떠나지 못하고 남았을 때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방화를 일으켰다는 얘기도 있고 프랑스 군들을 막으려고 일부러 방화를 일으켰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방화가 일어났어요.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군은 모스크바에서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지낼 수가 없게 됐는데 겨울은 다가오고 있으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퇴각 명령을 내린 거죠. 이미 10월이면 춥지만 퇴각 명령을 내려서 퇴각하면서 가다가 겨울이 오고 추워진 거지 모스크바에서 추워서 물러난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방화가 나서 식량이 떨어진 거고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진 거고 겨울이 닥치니까 퇴각하자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10월에 퇴각을 하는데 이 소설은 9월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4부 앞부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시작이 되겠죠. 이 3권은 1812년 전쟁이 시작되고 처음 100일, 처음 100일 좀 넘네요. 처음 4개월, 3개월 반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명장면을 꼽아라 하면은 역시 명장면이 너무 많아요. 1부의 1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3권에 오니까 유난히 본격적으로 전쟁 이야기, 1812년 전쟁 이야기부터 톨스토이가 본인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쟁이나 그 시절 전쟁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많이 얘기해요. 1부 1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나 원인을 따지다가 역사가가 아닌 우리 후손들, 즉 탐구 과정에 몰입하지 않기에 건전한 상식으로 사건을 통찰하게 되는 우리 후손들은 그 원인을 무수하게 떠올린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국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일제 강점기는 왜 시작됐을까? 이런 걸 얘기할 때 원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원인 탐구에 깊이 빠져들수록 더 많은 원인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개별적으로 취한 각각의 원인이든 일련의 원인들 전체든 우리에게는 똑같이 그 자체로 정당해 보인다. 그러나 사건의 거대함에 비해 보잘것없다는 점에서 똑같이 거짓으로 보이며 사건을 일으키는데 효력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부합하는 다른 모든 원인들을 배제했기에 똑같이 거짓으로 보인다. 영국의 음모가 없었다면, 올렌부르크 대공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알렉산드르가 모욕을 느끼지 않았다면, 러시아의 전제 권력이 없었다면, 프랑스 혁명과 그에 잇따른 독재와 재정이 없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그 모든 것 등등이 없었다면 전쟁은 결코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모든 원인들이 과거에 존재한 것을 일으키고자 하나로 합쳐진 셈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사건의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지 마땅히 일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몇 세기 전 인간의 무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기 동족들을 죽이며 나아갔듯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과 이성을 버린 채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군하며 자기 종족들을 죽여야 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몽고 침략 동쪽에서 서쪽이었잖아요. 이제 나폴레옹 서쪽에서 동쪽으로 종족들을 죽이며 나아갔다는 표현이 뒤에도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서쪽 사람들이 동쪽으로 죽이러 왔다. 이거는 톨스토이가 여기도 얘기했듯이 그 전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죽이러 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서쪽을 비방하고자 하는 말이 아닌데 여기서 재미있게 느껴지는 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역사적 경험 속에서 감각이 생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를 늘 침략하고 괴롭혔다는 역사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우린 지금 많이 강한 나라가 됐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를 침략하기보다 우리하고 잘 지내고 싶어하는 제스처도 우리는 좀 피해자의 입장에서
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해석하다 보니까 오류가 일어날 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 감각이 현재 진행형이 되게 어렵다.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받냐에 따라서 그 감각이 생기는데 우리한테는 우리가 약소국이었다는 그 생각이 좀 현재 우리의 처지보다 좀 많이 강하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또 뭐가 있냐면 서쪽에서 자꾸 우리를 침략했다는 역사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 그렇죠? 히틀러. 그래서 이 서쪽 사람들이 동쪽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생기는 어떤 역사적 감각인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또 좀 마저 보면 사과는 언제 익어서 떨어지는가? 왜 떨어지는가? 인력이 지면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인가? 줄기가 시들기 때문인가? 햇볕을 받아 건조해지고 무거워지고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인가? 나무 밑에 서 있는 소년이 먹고 싶어 하기 때문인가? 어느 것도 원인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생명의 유기적이고 자연적인 온갖 사건을 조성하는 여러 조건들이 합치된 결과일 뿐이다. 역사 사건에서 이른바 위대한 사람은 사건의 명칭을 부여하는 라벨이다. 여기 라벨은 이름표요. 레테르, 이름표. 그들은 라벨과 마찬가지로 사건 자체와 거의 연관이 없다. 스스로에게는 자기 의지에 따른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각 행동도 역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모든 과정과 연관되어 있고 태초 이전부터 정해져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의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으로 충분할 것 같고요.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 딱 써놓고 톨스토이가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19장에 사실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사람이 쓴 것과 실제는 뭐가 달랐는지를 또 막 서술을 해요. 이런 이제 역사에 대한 톨스토이의 생각들을 아주 전면에 드러내고 쓴 책이 이 3권입니다. 그래서 3권부터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저는 역시 다시 읽어보니까 매번 1권 할 땐 1권이 2권 할 땐 2권이 그게 제일 재밌었다고 얘기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다시 읽어보니까 역시 3권이 압권이네요. 압권. 또 하나는 이제 쿠투조프 장군이 프랑스어를 당연히 하는 사람일 거 아니야. 그리고 프랑스 작품도 읽고 개인 앨범에 프랑스어로 무언가를 쓰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모스크바에서 그러나 어디까지나 러시아인으로서 또 이 전쟁을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대목도 나중에 한번 모아서 해볼게요. 굉장히 재밌는 대목입니다. 러시아는 프랑스를 담고 싶어 했고 귀족들은 프랑스어를 썼고 프랑스 작품을 읽었고 그리고 프랑스 유학을 했고 또 나폴레옹에 대해서도 호감을 가지는 개혁 귀족들이 있었고 그런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프랑스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웅인 줄 알았던 나폴레옹이 사실은 그렇게 영웅이 아닌 거예요. 이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러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대목들이 재밌습니다. 굉장히 그 프랑스어와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 대목을 볼게요. 로스토프 백작이 자 피난 가자. 백작 부인이 백작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 생각도 하라고. 이런 식으로 피난 가면 안 된다. 우리 짐 다 실어야 된다. 이 부상병 태우고 이러고 가다가 큰일 난다. 여기 놔두면은 전부 이제 약탈되고 없어질 테니까 프랑스군이 들어와서 이건 다 가지고 가야지 자식 생각을 해라. 많은 어머니들이 얘기했던 옛날에. 그래서 로스토프 백작한테 아이들을 생각해라. 우리 이거 다 챙겨가야 된다. 그러니까 로스토프 백작이 알았다고. 부인 말을 항상 듣죠. 알았다고. 당신 말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나타샤가 반발을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3부의 16장입니다. 3권에서. 나타샤가 얘기합니다.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앞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나타샤가 외쳤다. 저 사람들을 두고 가다니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니? 저 사람들이 누군데? 어떻게 하자는 거야? 누구라니요? 부상자들이죠. 그러시면 안 돼요, 엄마. 이럴 순 없어요. 아니요, 엄마. 이것은 옳지 않아요. 죄송해요. 제발 엄마. 도대체 왜 우리가 무엇을 싣고 가려는 거죠? 엄마, 그냥 보기라도 하세요. 앞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엄마, 이럴 순 없어요. 막 나타샤가 부상병들 놔두고 보석을 싣고 가는 양탄자, 도자기 이런 거 싣고 그림 이런 거 싣고 간다니까 난리가 난 거죠. 여보, 당신이 필요한 지시를 내려요. 난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시선을 떨구며 말했다. 그랬더니 아빠가 달걀이 암탉을 가르치는군. 백작이 행복한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고 아내를 끊어 안았다. 부인은 부끄러운 얼굴을 그의 가슴에 숨길 수 있어서 기뻤다. 엄마, 아빠, 제가 지시를 내려도 돼요? 그래도 돼요? 나타샤가 물었다. 그래도 우리는 꼭 필요한 것들을 전부 가져가게 될 거예요. 백작은 그러라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랬더니 이제 나타샤가 착착착 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싼 도자기 아니야. 가져가지 마. 여긴 사람 태워. 이 그림은 꼭 챙겨. 그래서 정말 꼭 챙겨야 될 비싼 것들은 잘 챙기고 이제 그러니까 하인들하고 소냐나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나타샤만큼 안목이 없었다는 얘기죠. 나타샤는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될 짐들을 다 내려놓고 부상병들을 태우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이 재밌었던 게 엄마 아빠의 심리. 그리고 남편이 부인 앞에서는 막 당신 하는 대로 해 하고 막 다 받아주고 나서 딸이 그렇게 정당한 반론을 펴니까 엄마 편을 못 들어주고 창밖만 보고 엄마는 곤란해하면서 아빠가 결정한 건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러다가 막 나중에 얼굴을 숨기고 부끄러우니까 딸은 거기서 엄마 아빠에게 올바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로스토프 백작 부부가 그만큼 선량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하자고 결정이 내려지니까 아주 기뻐하면서 고마워하는 이 장면이 저는 부모 자식 혹은 부부, 엄마와 딸, 가족과 사회 많은 것들이 중층적으로 겹쳐져서 지금도 여전히 보편적인 어떤 심리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타샤가 자살 소동을 벌이고 사람들에게 좀 수군댐,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랬던 나타샤가 어떤 자기 중심을 잡고 이후 펼쳐지는 나타샤의 삶, 인생을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그래서 요 뒤에 안드레이하고 서로 치료하고 간호해주면서 정말 아름답게 화해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보다 저는 이 앞에 이 장면이 나타샤가 피난 짐을 다 내리게 하고 부상병을 쉽게 결정하는 이 장면이 이후 지금부터 바뀌는 나타샤를 보여주는 장면 같아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짧게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 피에르가 모스크바에 남아서 그 프랑스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붙잡는 프랑스 장교를 살려주는 대목이나 이런 재밌는 장면들이 많아요. 근데 역시 마리아 니콜라이가 등장하면 항상 다 재밌고요. 그리고 여기선 꾸뚜조프 장군이 굉장히 뭐 지략을 펼치는 것도 아닌 지니까 퇴각하고 사람 없으니까 퇴각하고 뭐 안 죽게 도망가고 이러면서 이기는 그 전쟁의 진행 상황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교훈 이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어요. 3권은 어떻게 보면 전쟁과 평화에서 1, 2권하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3권이 나오는데 그만큼 톨스토이가 왜 전쟁과 평화를 썼는지를 또 알게 해주는 역사 서술 한 대목을 보여주고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고 다르게 펼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제가 2권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3권은 짧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막 짧았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4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너무 안 하지 않았나요? 재밌으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